여보,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건 그 짧은 문장 하나 이후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쉰넷 한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 모임은 올해로 12회째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명절엔 음식을 나눠 먹고 누군가 아프면 병원을 같이 가주던 사람들. 봄엔 꽃을 보러, 가을엔 단풍을 보러, 겨울엔 이유 없이 술 한잔하러 모이던 그냥 우리 삶의 일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해 봄 야유회는 남한강 근처 펜션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갑수 씨가 트렁크에서 소주 박스를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오늘 전부 다 죽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들 한창 웃고 떠들며 저녁을 먹었고 밤이 깊어지도록 술이 돌았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얼굴이 뜨겁고 귓속이 울리고 발이 조금 풀리는 느낌. 잠깐 바람만 쐬고 들어와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강 쪽에서 풀냄새가 실려왔고 달이 참 밝았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 씨, 여기 있었어요? 갑수 씨였습니다. 담배를 손에 쥐고 있었고 얼굴이 불처럼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네, 좀 더워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수 씨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뭔가에 신 것처럼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또 다가왔습니다. 갑수 씨,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겁이 났기 때문이었는지 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갑수 씨는 대답 대신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숙소 뒤편 담벼락 그늘 아래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왜 이래요, 나요? 팔을 빼려고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수 씨는 제 어깨를 담벼락에 밀어붙였고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힘이 너무 셌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해. 현태 씨한테, 누구한테라도 들려야 해. 그런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기운과 공포가 뒤엉켜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담벼락이 등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갑수 씨는 이미 없었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서서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아까와 똑같이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다리가 떨렸습니다. 옷매무새를 여미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해. 그냥 들어가야 해. 지금 당장. 숙소 안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소리도.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그 어둠 속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계란을 풀고 김치를 꺼내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떨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그냥 밥이나 차려. 그때 식탁 맞은편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현태 씨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의심하는 사람의 눈이거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수 씨는 밥상 앞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 옆에서 물을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사라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봄밤에 달이 너무 밝았다는 것을. 야유회에서 돌아온 뒤 저는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약을 사다 주며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남편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어. 침묵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을 하려면 설명을 해야 했고, 설명을 하면 그날 밤 제가 왜 혼자 나갔는지부터 시작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누가 뭘 믿어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내가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지. 그래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오래 들어오지 않아 밖에 있나 하고 창문을 열었던 순자 씨.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눈을 비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본인 입으로 말하기를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고. 하지만 달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해서 그런 거겠지. 제정신으로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이 일 하나로 가정과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순자 씨도 그렇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야유회 이후 한 달 만에 모임이 또 잡혔습니다. 삼겹살집.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안 가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가. 아무것도 티내지 마. 넌 아무 일도 없었어. 갑수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소주를 따랐습니다. 미경 씨,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파요? 저는 웃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환절기라서 그런가 봐요. 그 대화를 들으며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유독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고기를 구워 제 접시에 올려주고 제 잔이 비면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 살뜰한 손길이 이상하게도 어색하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는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해서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흘러갔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름 모임 뒤풀이였습니다. 남자들끼리 2차를 갔고 여자들은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포장마차. 술이 한 바퀴 돌고 자리가 흐물흐물해질 즈음 도준 씨가 갑수 씨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수야. 그날 밤에 마당에서 봤어. 갑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끊어졌던 필름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마당, 미경 씨, 어둠 속 담벼락. 아,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뱃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갑수 씨는 잠시 후 웃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날 거의 필름 끊겼는데. 도준 씨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생각이 많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갑수 씨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사실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필름이 끊어졌다 말았다 하는 바람에 그 일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지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확실히 기억해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준 씨의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사과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더 크게 웃고 더 자주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생각을 안 해도 됐으니까요. 남편이 결국 갑수 씨를 만났습니다. 단둘이서. 갑수야. 그날 밤에 뭔 일 있었냐? 갑수 씨는 0.5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안에서 놀다 잤잖아. 미경이가 밖에 나갔었잖아. 나도 담배 피러 잠깐 나갔지. 그래서 현태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경이가 혼자 나갔는데 한참 안 들어오더라. 그러자 갑수 씨가 빈틈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태야, 미경 씨가 먼저 나와 있었어. 나는 담배 피고 들어갔고 그 문장이 비수가 됐습니다. 미경이가 먼저 나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현태 씨는 오랫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에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왜 밖에 나갔어?
미경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현태 씨에게는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면 미경 씨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설명을 해야 해? 왜 나를 의심해? 현태 씨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함께 밥을 먹어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혼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서히 침대 한쪽이 조금씩 차가워지듯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 더럽혀진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태 씨의 눈에서 읽혔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 위에 뭔가 다른 감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씻어낼 수 없는 것처럼 떨쳐내려 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감정.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순자 씨는 그 무렵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부만 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 씨는 한참을 액정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챙겨주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수상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던 도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어느덧 가을이 되어 모임 날이었습니다. 단풍을 보러 가기로 했던 날, 식당에 다 모였을 때 도준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세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 모두 멈췄습니다. 봄 야유의 그날 밤에 내가 봤어. 갑수가 미경 씨를 끌고 가는 거.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도준아. 술 먹고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날 나는 여보. 순자 씨였습니다. 눈물이 한 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봤어. 식당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창문으로 봤어.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래서 눈 딱 감고 커튼 쳤어. 우리 가정 지키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에. 순자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미경 씨한테 너무 미안했어. 매일 미안했어. 갑수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현태 씨는 굳은 채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1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 울음 앞에서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수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후 소문은 빠르게 동네를 돌았습니다. 갑수 씨는 이웃들의 눈을 피해 마트도 못 가게 됐습니다. 예전 모임 사람들은 하나 둘 연락을 끊었고 갑수 씨 가게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석 달 뒤 갑수 씨 집에 이삿짐 트럭이 섰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렇게 동네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난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겨울 내내 현태 씨는 미경 씨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TV를 같이 봤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경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현태 씨의 눈이 가끔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예전과 똑같이 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진 증거라는 것을. 이 사람이 날 더럽혀진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이제. 어느 날 아침 밥상 앞에서 현태 씨가 수저를 들다 말고 미경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응. 나 나쁜 놈이다. 알아. 근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미경 씨는 그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알아. 한참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현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아.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당신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신 탓이 아닌 것도 알아. 근데 나는 이미 한 번 당했는데.
내 남편한테까지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 말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마쳤습니다. 이 남자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살면 내가 정말 다 죽어버릴 것 같아. 봄이 왔습니다. 미경 씨의 마당에는 올해도 꽃이 피었습니다. 목련 한 그루, 철쭉 한 줄기. 이웃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물었습니다. 미경 씨, 혼자 사니까 어때요? 미경 씨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용하네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작년과 다른 봄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건 미경 씨인데 가정을 잃은 것도 미경 씨가 돼버렸습니다. 가해자인 갑수 씨는 동네에서 쫓겨나듯 이사갔을 망정 아직도 가정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어째서 미경 씨는 가정을 잃어야 했을까요? 달빛이 무섭던 그 봄밤은 이제 다른 봄빛으로 덮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미경 씨는 오늘도 그 마당에서 꽃에 물을 줍니다. 지키려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봄이 온 것처럼 가끔은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를 남기기도 합니다. 미경 씨의 새로운 봄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